나는 이 둘이 오세훈 씨, 안철수 씨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시발점이 그 시발점이 오세훈의 캐삭방과 안철수의 철수였다고. 어제 안철수 씨랑 오세훈 씨 단일화가 결렬됐잖아. 일단 근데 지금 입장에서,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의 다 넘어가겠다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지금 사실 그 분위기가 살짝 반전되고 있는 거거든. 예전에 내가 뭐 라이브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어. 지금 보면 박영선이 될 확률이 높다고, 뭐 여론으로 보이는 거니까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 남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야. 저쪽도 지금 되게 절박해. 이번 선거가 일단 너무 커. 서울이랑 부산, 대한민국의 1대 2대 도시의 시민이 전부 다 참여하는 선거야. 그리고 자기네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선거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지금 절박한 거야. 이게 만약에 저쪽으로 기울어지면, 둘 다 뺏겨버리면 대세가 세팅돼 버리는 거야.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선거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이제 대세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런데 선거 결과가 둘 다 야권의 승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원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이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사람이,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이제 실제로 표로 증명됐구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나 혼자,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어. 나만 잘못되고 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자기네 아킬레스건이 뭐야?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남들도 어떻게든 그 부동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만 나쁜 놈 아니다, 저놈도 나쁜 놈이다, 우리만 도둑질한 거 아니다, 저놈도 도둑질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억지를 좀 부리고 있어. 지금 대규모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특혜 분양을 받았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예전에 수사를 이미 했던 건이고, 수사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 특혜 분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얘기다. 미분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건이라고.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려고. 얘도 뭔가 있다. 여권은 지금 상황이 좀 불리해졌잖아.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상관없어. 일단 막 던지는 거야. 왜냐? 3주만 버텨주면 되거든. 이 이슈가 3주만 버텨주면 돼. 그리고 어차피 그전엔 결론이 안 날 거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남은 3주는 어떻겠어?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지금 자기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잖아? 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아무거나 막 던질 거야. 김대엽을 생각해봐라. 지 혼자서 마이크 켜놓고 떠든 걸 녹취록이라고. 녹취록이 있다고. 그래서 대선판을 어그러뜨려 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야권이 이기더라도 굉장히 근소한 차로 이길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분노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노한 걸 쟤도 똑같이 했어 라고 하면 사실은 선동은 정말 쉬운 거야. 자기들은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드러났어.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타기 정말 쉽지. 이겨봐야 근소한 차이라는 거야. 그것도 모았을 때. 지금이야 뭐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3자 구도에서도 야권이 살짝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근데 실제 표를 던질 때는 아니야, 응집력이 달라. 심판을 하겠다는 세력이 있고 심판을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세력이 있어. 이 두 세력이 비슷해.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못해. 그런데 심판을 하겠다는 측에서 이러는 거야. 우리 그냥 갈라져서 각자 알아서 심판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심판이 될까? 아니지. 각계격파를 당하는 거야. 여기부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산수의 영역인 거야. 이길까? 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다고 본다. 적어도 서울은.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힘당은 유선에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 유선조사? 거기서 안철수 씨랑 국힘당이 그 간격을 못 좁히는 것 같더라. 사실은 이 조건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은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 우리 당에 더 유리하게 조건을 정하고 싶다. 상대 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일 테고. 그러나 그 이유라고 드는 것이, 유선 조사를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라고 드는 것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처럼 보이는 거거든. 예를 들면 김근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26%는 유선 가입자다. 그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뜻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19년 통계청 자료라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는 좀 왜곡이야. 어폐가 있어. 왜냐? 2019년 통계청 자료는 유선 가입자 회선 수를 보여준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 기업 라인 다 들어가지. 뭐 업소의 라인이 다 들어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선 가입자는 대부분 중복이잖아. 유선만 가입한 사람이 없어. 유선만 가입하는 가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선과 유선을 다들 쓰고 있는 거야 이미. 근데 유선만 쓰는 사람의 뜻도 반영하기 위해서 유선을 집어넣어야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 당내 경선할 때는 100% 무선이었어.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자기들은 당내 경선을 할 때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시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거야. 그때는 유선 쓰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었나? 이 사람들 갑자기 뭐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 아닌 거야. 그러니까 궁색하잖아 이 얘기가. 국힘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유선 조사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그러면 왜 고집을 부리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데? 차라리 유리해서 하는 거라면 난 이해하겠다. 왜 고집을 부리는데? 무슨 유선조사를 포함시키는 게 더 정확하네. 유선조사를 포함시키는 조사가 더 합리적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돌이표인 거야. 그럼 당내 경선은 정확하게 안 했네?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네? 경선이 잘못돼 있었던 거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억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나는 이거 억지라고 생각해.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고 있잖아. 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무산된 거는 김종인이가 끼어들었으라고 하면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뭐 이쯤 되면은 김종인이가 민주당을 서울시장 시키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 뭐 사람 속은 누가 알겠냐마는 표면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과 안철수 씨 측의 이제 양자 간의 협의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배경에서 이 김종인의 뜻이 작용할 확률은, 김종인의 영향력이 작용할 확률은 난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 김종인은 선거도 없이, 당대표 선거도 없이 갑자기 그 자리에 추대돼서 올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상황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딱히 국힘당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한 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 뭐 사보타지를 했다까지 얘기하기는 웃기겠지만 적어도 나는 진짜 당을 위해 큰 결정이었다. 되게 올바른 결정이었다. 당을 확 뭐 반전을 시켰다. 어떤 위기에서 건지는 결정을 했다. 이런 걸 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김종인은 안철수 씨와 사이가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 안철수 씨가 뭐 만년 3등 이미지도 좀 있고 맨날 자꾸 철수한다는 비판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인 것은 사실이야.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 뭐 V3가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냥 전적으로 굴복하고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제안을, 그런 식으로 오퍼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뭐든지 면을 세워주면서 권해야 합당이든 합병이든 아니면 항복이든 간에 면을 세워주면서 부끄럽지 않게 굴욕감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면서 권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거 무조건 탈당하고, 그쪽 당 대표인데 무조건 탈당하고 와가지고 여기 입당 원서 내고 백의 종군 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이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 같아도 못 받아들이겠어. 나라도 안 받아들일 거야. 비판을 할 때도 박영선한테는 말이 없어. 박영선 얘기를 거의 안 해. 그런데 안철수 씨한테만 막 직설적으로 막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제는 안철수 씨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이건 뭐 장사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밥을 차리기도 전에 밥상 걷어차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김종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단일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깽판을 치는 거다.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사람 속을. 그러나 분명한 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건 그냥 주지의 사실이야. 정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돼서 박영선이가 서울시장이 돼버리면은 지금 민주당이 좀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게 좀 반전이 좀 일어날까?
그게 심판론이야. 그게 심판론이라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판해야 된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 국민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심판론이란 말이지. 당장 더민당과 문재인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국민들이 용서를 해주셨다. 또는 국민들이 뭐 상황을 바로 보고 우리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려는 우리 노력을 알아주셨다. 여러분의 성원을 힘입어 다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이 부동산 적폐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지. 이 상징이 돼버릴 수가 있어. 이 선거가. 그쪽이 승리를 해버리면. 생각해봐라. 탈원전을 가지고 지금 탈원전 비리가 터져 나왔어. 이미 얘기가 있었어. 너 죽을래? 파일 삭제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쟤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책을 수사를 한다. 정책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서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공약에 탈원전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은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용인해 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탈원전이 뭔지도 모르고 오케이 한 사람, 탈원전 자체에는 동의를 한 사람들이 걔네 범죄 행위, 그 탈원전을 하기 위한 범죄 행위에 동조해주고 용인해주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쟤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론을 선동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정책을 수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건데 얘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대통령이 선택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번에도 그럴 거야. LH 사태라는 중차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면죄부를 이용해서 부동산 적폐를 작살내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몰아갈 거라고. 지금 안철수 씨랑 국힘당 사이에서 뭐 입당이랑 합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는데 형이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글쎄, 나는 다 장단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국힘당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잖아. 당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 안철수 씨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안철수, 국힘당의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철수 씨 쪽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나서 선거를 치르자. 자기가 시장이 되고 나서 합당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 국힘당의 입장에서는 저쪽 당에서 선거를 치러버리면 저쪽 당의 승리가 된단 말이야. 둘이 아무리 단일화를 했었어도.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이쪽 당의 승리여야 된다는 생각이 국힘당은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없어. 반대로 안철수 씨 입장에서도 흡수돼서 선거를 치르면 지금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작은 당이잖아. 굉장히 작은 당인데 그때가 되면 서울시장을 가지고 있는 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정말로 합당 같은 모양을 가지고 합쳐질 수 있는 거거든. 지금은 사실은 누가 봐도 흡수 통합이란 말이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와가지고 최고위원 같은 거 하나 주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가 돼야 몸값이 더 올라가니까 시장이 되고 나면 물론 단일화야 각자가 자기 쪽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사실 협치만 제대로 된다면 선거 후에 합치든 선거 전에 합치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르겠지. 오세훈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또 후보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단 말이야?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루머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 급박한 상황이다. 알겠는데 세상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사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세훈 씨야. 본인이라고 절대로 사퇴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절대로 사퇴한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명을 꼽으라면 그게 자기란 말이야. 오세훈 씨라고. 그 머저리 같은 캐삭방이 지금 이 모든 난리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란 말이야. 무슨 도박 중독도 아니고 왜 자꾸 베팅을 하고 있냐 거기에다가. 오죽하면 집어릇 개 못 준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 인간 원래 저런 인간이라고. 시장 되기 전에 사퇴부터 한다고. 나는 이 둘이 오세훈 씨, 안철수 씨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시발점이 그 시발점이 오세훈의 캐삭방과 안철수의 철수였다고.
서울시장 자리를 빼앗기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작게는 온 국민이 한 달에 2번씩 마트를 못 가게 된 게 바로 당신들 두 사람 때문이고, 크게는 지금 대통령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 있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한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국민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평생 나오지 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자기 2명이 바로 결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 둘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었어. 자기들이 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결자 해지라는 이야기를 둘이 같이 했다고. 이 정도로 국민들이 엿을 먹었으면 이제 둘 다 자기를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죄인된 기분으로 이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나, 결자로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